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의 한도 대표입니다. 자, 요즘 시장에 보시게 되면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아주 위험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또 인상하는 거 아닌가 또 우려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나라를 위해서는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또 우리의 또 삶은 또 그만큼 또 핍박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한국전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요, 그동안에 전기료 인상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누구나 한국전력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려운지 한번 또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이 이제 앞으로 또 해결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1982년도에 설립됐고요. 1989년도에 상장이 됐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신용 등급을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높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서 뭐 해외에 있는 신용평가사도 마찬가지고 이자를 받는 데에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는 한국산업은행이죠. 33%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의 대한민국 정부가 18%니까 총 51% 정도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 2년간 40%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109원 정도였죠. 킬로와트 시당. 그런데 이게 144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용도 올랐고 산업용도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요. 한국전력이 전력을 다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닙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그 도매 전력 시장을 통해서 판매용 전기의 대부분 그러니까 93% 정도를 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업자 중에는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뭐 한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 외에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는 민간 뭐 사업자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력량 가격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변동비 그리고 거기에서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또 변동비를 또 뺍니다. 거기에다가 정산 조정 개수라는 것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자, 이 구입 전력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즉 한수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구입하고 있고요. 한국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그리고 동서발전, 기타는 이제 아무래도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어차피 한국전력의 자회사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또 여기에서 구매를 해오는데 거기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능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생산 능력인데 원자력 부분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전기 생산은 거의 다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신재생은 아직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력, 그다음에 양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전력 구입 비용이 크게 증가를 했지만요.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 수치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발전 비용이죠. 원전 발전 비용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원전 발전 비용을 보시게 되면은 줄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원전 발전 비용이 가장 높죠. 이렇게만 본다라면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연탄 가격 1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조금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LNG 가격 같은 경우는 2년간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구입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미 기존에 계약해 놓은 부분들로 그 가격으로 계속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떨어진 것은 한 1, 2년 뒤에 다시 계약한 부분들이 판매량, 즉 원가율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좀 나와 있어요. 자, 한국전력에서 화력발전소에서 특히 이제 LNG 발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LNG의 상승이 이렇게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실적 한번 볼게요. 매출보다 매출 원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실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이었다면 이건 상패죠. 그런데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업 적자의 대부분이 매출 원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판관비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워낙에 원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무려 33조 원입니다. 자,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가 한 7조 원 정도. 그리고 2분기가 한 2조 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같은 경우는 살짝 흑자도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 정도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것도 역시 5조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4조 원 정도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의 총 자산을 볼게요. 236조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유형 자산이 180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땅이라든가 뭐 이런 투자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게 한 18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 자산은 한 26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동 자산이 210조 규모요. 워낙 이제 땅도 많고 건물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동 자산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입니다.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부채인데 부채가 2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자,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6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한국전력의 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3년 만에 180% 정도 기록하던 것이 570%까지 폭증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지금 한국전력에 정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공기업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좀 구조조정을 해서 하든가, 좀 건물을 좀 매각을 하든가, 뭐 필요 없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구책을 좀 매각을 하면서 부채를 갚아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조 원 중에서 153조 원 이게 고정부채예요. 그러니까 유동부채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갚아야 될 돈은 아니지만 이자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의 이자 비용이 1년에 3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열사까지 합쳤을 때 얘기고요. 한국전력만 본다라면 한 7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자 비용만 3조 원 정도인데요. 계열사까지 합쳐서 한국전력만 보면은 한 2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루 이자는 116억 정도인데 한국전력만 보게 되면 한 76억 정도 하루에 이자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입금 의존도는 95%에 있던 것이 최근에 3년 동안에 375%까지 급증한 상황이고요. 자,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익잉여금이 급속도로 줄고 있는 거죠. 3년 전에 잉여금이 대략 50조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잉여금이 14조 원 정도까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000%를 유지하던 게 지금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거죠. 900%까지
지금 유보율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전력의 주당 자산 가치는 56,000원. 현재 주가는 18,000원대. 이것만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부채,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국전력이 뭐 잘못될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자는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대규모 또 차입금이죠. 상한이 도래합니다. 23년도에 이미 좀 많이 늘어났고요. 내년에 24년에 26조 원 정도가 채권 만기가 돌아오고요. 25년도에도 25조 원 정도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신규 채권을 발행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신규 채권을 발행해서 하게 되면 지금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해야 되겠죠.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한국전력은 자본금하고요 적립금의 합계 여기에서 5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총 72조 원 정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의 계열사는 굉장히 많죠. 한국수자원, 그 다음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우발전, 뭐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국 KDN, 한국해상풍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지분을 20% 가지고 있고요. 한국전력거래소 여기에 지분을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셀 수 없이 해외법인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전기료를 또 올려야 되는 거죠. 이미 올려서 우리는 힘든데 4분기에 또 전기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한국의 전기료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순위를 보게 되면 대략 35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다른 나라보다 싼 거는 싸다고 쫓아가고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보다 비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만 가지고 전기를 올리는 것은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적자가 너무 커요. 자, 전기료를 올리긴 올릴 겁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죠. 자, 지금 또 전기를 올렸다가는 총선에서 좋은 또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기료 인상은 총선 이후에나 또 빠르게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한국전력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한국전력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정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4년, 5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바로 이런 원자재 폭탄을 맞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유연탄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가격은 어느 정도 최고점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자, 이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끝나고 새롭게 공급 계약을 맺는 부분들은 또 좀 낮게 맺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함께 반영되는 시점, 그리고 전기료 인상까지 반영될 수 있는 시점까지 생각해 본다라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한국전력의 주가가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좀 빠르게 움직인다면 내년 초반부터는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국전력 한번 분석해 봤고요. 투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